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벌써 6개월을 넘어섰습니다. 2월 24일이었죠. 그죠? 그러면 8월 24일이면 이제 6개월이 넘어선 거잖아요. 이제 7개월째 접어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러시아는요 쉽게 말하면 박살 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박살이 나고 있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파괴된 마을 수만 하더라도 여러분 무려 3,000곳에 이릅니다. 3,000곳. 말이 3,000곳이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엄청나게 많은 마을이에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갖 약탈, 그리고 강간, 그리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그나마 서부는 좀 낫다고 하죠. 동부나 중부를 중심으로 해서는요. 쑥대밭이 됐다.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이 됩니다. 쑥대밭이 됐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렇게 쑥대밭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6개월 동안 러시아의 어떤 잔혹한 행위는요. 그야말로 예외 없이 시행이 됐고요. 그 예외 없는 와중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오죽했으면 피난민만 1,300만 명이라고 할까요? 1,300만 명.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체 인구가 4,100만이거든요. 그럼 4,100만 명 중에 피난민이 1,300만 명이면 우크라이나 인구의 4분의 1이 전 세계를 지금 떠돌아다는 거예요. 떠돈다. 뭐 러시아로도 많이 갔고요. 러시아로도. 뭐 폴란드, 독일, 뭐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루마니아, 몰도바,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안 간 데가 없어요. 안 간 데가 영국까지 심지어 저기 스페인까지 갔습니다. 스페인까지. 얼마나 많은 인구인지 알겠죠. 1,300만이. 그중에서 말입니다. 그중에서 이게 해외로 간 사람만 665만 명, 665만 명. 참 이런 것을 보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심각해졌는지 그 상황을 가히 짐작하고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5만 명이 죽었어요. 15만 명. 이것도 예측치입니다. 예측치. 러시아군은 7에서 8만 명 정도 죽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요. 기본적으로 7만 5,700명 가량이 지금 사상자가 났다고 해요. 군인만 10,000명이 넘고요. 그 다음에 3만 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7,200명이 실종이 됐다고 해요. 민간인은 적어도 28,5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죠.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지옥이. 그런데도 말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이 81%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가난한 나라를 짓밟는데도 러시아의 여론은 높다는 사실. 참 아이러니하죠. 인간의 목숨을 그야말로 짐승처럼 빼앗는데 이것을 찬양하는 러시아인들이 많다는 것은 세상이 진짜 인간이 너무 잔인하구나.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이 태생이 같아요. 키예프 공화국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에서 키예프 공화국이 탄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만주족이 말입니다. 이게 침범하면서 서양으로 진격하면서 나눠집니다. 하나는 키예프 공국이 모스크바로 가는 게 있고 하나는 남아서
예, 굴복하는 그 민족이 있는데 그게 지금의 우크라이나입니다. 사실 뿌리는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뿌리는 같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탱크를 앞세워서 짓밟고 총칼로 찔러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잔인하게 일어나는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은 80%가 넘는다고 하니 참 환장도 할 노릇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대한민국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25 때 우리 많은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세상은요. 모든 게 장담할 수가 없듯이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완전 쑥대밭으로 변해가거든요. 그나마 말입니다. 서방이 돈으로 엄청 도와줍니다. 전비를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현재까지 전쟁 비용만 600억 달러를 썼습니다. 미국도 500억 달러를 썼어요. 유럽도 300억 달러 썼고요. 한국을 포함해서 기타 1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가 지금 쏟아 부어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1,600억 달러를 쏟아 부었고요. 양적 전비를 우리 돈으로 합치면 414조 원이나 됩니다. 3,100억 달러 말입니다. 이렇게 쏟아 부었는데도 여러분 전쟁이 끝날까요? 전쟁이 끝날까요? 전쟁이 끝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전쟁은 더 계속된다예요. 이게 한 해 두 해로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요 여러 해 이어지는 것 아닌가. 혹시 말입니다. 대한민국처럼 휴전으로 가지는 또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부 지역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면서 자기네 영토를 찾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장난이 아닙니다. 그만큼 전쟁은 잔혹하고요. 또 우리에게 진짜 심각한 그런 참상을 남길 뿐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가 강대국에 맞서서 자기 나라를 지켜낸 것 이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4천만 명밖에 4,100만 명 정도 되는데 국민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의연히 일어난 것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국토가 완전히 피폐해졌고요. 또 국민의 어떤 안전과 생명이 짓밟혔다는 것 그것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니 그 상황이 얼마나 지독한지 우리는 지금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강대국의 어떤 일방적인 침략 대한민국에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안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중국의 눈치를 보고 북한의 눈치를 보고 그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경제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된다.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경제도 말입니다. 초격차 기술로 중국이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들기만 하면 돼요. 저는 그런 전략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동안 잃어버린 5년이 됐기 때문에 아마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준비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미래 우리 후손들의 안보까지 이게 쉽게 말하면 잡지 않을까요? 지금 안보를 잡지 못하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그런 양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그만큼 강대국은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할 뿐이라는 것. 이거 반드시 우리는 명심하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다시 한번 연구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